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 수술, 우리가 비만 수술이라고 얘기는 한 이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성공이냐, 이런 기준들, 실패냐,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준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옛날에 체중이 초과 체중, 즉 내가 현재 키와 몸무게에 있어서 내가 정상적인 체중이 있고 그 체중을 초과 체중을 도대체 얼마를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초과 체중에 대해서 감소율이라는 거를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메트로폴리탄에서 나오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 지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체질량 지수의 초과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표현을 해서 그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초과 체질량 지수가 있는데 그 초과 체질량 지수를 몇 퍼센트가 감소를 했는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논문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쓸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BMI, 즉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변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30인 사람이 수술을 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40인 사람이 수술을 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50인 사람이 수술을 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제가 그 전에도 언급을 했었듯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 체질량 지수보다 이 BMI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보통 42, 44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그 수술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BMI 30 플러스 동반질환, 또는 BMI 35 이상인 사람들한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기 전에 BMI가 체질량 지수가 37.3이었죠. 그것이 쭉 1년 후, 2년 후, 3년 후 떨어지면 대개 24, 25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BMI가 10에서 12 정도가 주는 거죠. 보통 평균 저희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 환자 같은 경우 이 정도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BMI가 42, 44를 수술을 했을 경우에 평균 얼마 떨어지느냐? 그 환자들이 보통 27, 28, 28부터 30 사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BMI가 13, 14가 떨어지죠. BMI가 50이 되는 환자들이 위소매질 수술을 했을 경우 그럼 얼마나 떨어지느냐? 대개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즉 BMI가 50인 사람이 내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BMI 30이 되는 소리고요. 조금 관리가 이제 평균 정도라고 하면 BMI 50인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BMI가 35, 34, 33 이 정도 수치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BMI 30인 사람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큼 떨어지냐? 보통은 8에서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30인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30, 20이 되는 거고요. 많이 떨어지면 20, 19,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떨어지면은 보통 22, 2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BMI 30, 40 이하인 사람한테 저희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37에서 5년 후에도 25.8이라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수치고, 이 정도 BMI가 12 정도 떨어진다면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MI 40이 넘지 않고 당뇨가 없다면 꼭 위우회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초과 체질량 지수 감소율이라는 건데, 이 초과 체질량 지수 감소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BMI가 내가 30인 사람이 내가 수술을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 수술을 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수술하고 나서 23이 됐다면 7, 즉 7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체중의 구간은 23이고요. 서양 환자인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그런데 30인 사람들한테 기준을 5가 떨어졌다고 해서 BMI 25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100% 떨어졌다고 계산을 해버리면 수술 기준은 서양하고 다르면서 우리가 서양의 기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표시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즉 초과 체질량 감소율이 있었을 때 그러면 즉 우리가 기준 그 과체중의 기준을 얼마 23으로 했는지 25로 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서 BMI가 그래서 25를 컷오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환자가 BMI가 30이 돼가지고 25가 됐다면 사실은 100%가 초과 체질량 지수 감소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3으로 계산할 때는 100%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나는 100%가 나왔다고 자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체질량 지수 감소율을 할 때는 꼭 보여야 되는 것이 BMI 컷오프 포인트가 얼마냐. 즉 체질량 지수를 그 초과 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때 과체중의 구간을 얼마에서부터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 하실 때 BMI 37, 38 환자 제가 어떤 수술이 좋겠습니까?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BMI 40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뇨병이 심하지 않다면 절제 수술을 하십시오. 그러나 당뇨병이 심하게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꼭 이 대사수술이라는 목적을 조금 더 가미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